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 TV 더보기 진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니터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도 시간 나는 대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과학은 물론이고 교육, 음악, 또 역사까지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TV 더보기는 그중에서도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만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YTN 사이언스의 종합 선물 세트 TV 더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회부에서는 뮤지션이 직접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이지영의 뮤직 톡톡 감상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101가지를 통해 위대한 발명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시간에는 방범 기술을 주제로 주민 현장에 소개된 CCTV와 다큐엑스 플러스에서 소개된 셉티드의 과학 원리를 비교 분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도 코너 하나하나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죠. 바로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가 오늘의 전격 해부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음악은 물론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이지영의 뮤직 톡톡입니다. 이 클래식이나 재즈, 국악 같은 음악 장르는 그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전격 해부 뮤직 톡톡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무대가 있고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프로그램, 바로 이지영의 뮤직 톡톡입니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공연예술 프로그램 이지영의 뮤직 톡톡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문고나 가야금? 아니면 대금 정도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생황이라는 악기 들어보셨나요? 이지영의 뮤직 톡톡을 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지영의 뮤직 톡톡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독특한 악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피리 연주자인 가민 씨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악기, 생황을 소개했었는데요.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내는 악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황만큼이나 생소한 핸드펜이라는 악기도 소개됐었는데요. 마치 심벌즈 두 개를 겹쳐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타악기입니다.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서는 핸드펜 연주는 물론 아시아 유일의 핸드펜 연주자 진성은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지영의 뮤직 톡톡 두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는 음악은 물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광고에 단순히 뮤지션들이 무대에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음악인으로서 성장한 과정이나 그들만의 음악 철학 등을 친근하고 재밌게 들려줍니다.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은 그런 사실을 아는지.
10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연주 실력이 대단했던 남매 기타리스트 필로스처럼 악기로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하는 뮤지션부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처럼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에게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지영의 뮤직톡톡 세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발굴합니다. 얼마 전부터 온스테이지라는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온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이야기는 물론 그들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의 뮤직톡톡이 가진 최고의 감상 포인트, 바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지영의 뮤직톡톡에서는 클래식은 물론 국악,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몇몇의 장르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이름처럼 행복한 화음을 들려준다는 남성 중창단 해피앙상블의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의 고정관념을 깨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모인 퓨전 국악 그룹 비단의 음악을 들어보면 클래식이나 국악 모두 결코 지루하거나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지영의 뮤직톡톡. 앞으로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뮤지션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이지영의 뮤직톡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뮤직톡톡에 출연하신 분들만 봐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개성 있는 뮤지션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을 발굴하는 새 코너, 온스테이지도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부르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 소개할 다큐멘터리는 뭐죠? 네, 이번에 보실 명작 다큐멘터리는 바로 세상을 바꾼 101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발명을 떠올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명품이 탄생했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 발명품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부르의 명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101가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에서는 방범 기술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방범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 CCTV와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방범 기술인 셉테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부터 만나보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많은 물건들. 그런데 이 물건들은 이 지구상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발명품은 세상을 바꿀 만큼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꾼 발명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발명품은 어떤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탄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전자레인지가 그것이죠. 1945년 한 기술자가 전파 탐지기 실험 중 주머니 속 초콜릿이 자꾸 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파 탐지기가 극초단파를 발생시켰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발견은 물 분자를 활성화해 음식을 익혀내는 전자레인지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박조율기 또한 우연히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원래는 심장박동을 기록하는 장치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큰 저항기를 쓰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파가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심박 조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발명품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 원리가 단순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제대로 된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수교 또한 단순한 구조를 가진 발명품입니다. 지지대를 세우고 그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교상을 매달아두는 구조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1940년 워싱턴 터코마 네로스 다리를 설계한 건축가들은 풍속이 정확히 67.6km에 달하면 다리가 흔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죠. 오늘날은 그 문제를 해결해 일본 효고현에 있는 현수교 펄브릿지는 총 길이가 무려 3,911m나 됩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은 우리는 미처 몰랐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로봇은 미지의 세계,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발명품이었죠. 화성 탐사선인 마스 패스파인더와 탐사 로봇 소저너는 인류에게 화성의 표면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달에 보낼 로봇 로버는 6개월간 약 96km를 이동하며 인류에게 달의 모습을 3D 이미지로 전달하기도 했죠. 스킨스쿠버 장비 또한 그전에는 몰랐던 바닷속 세계를 볼 수 있게 한 발명품입니다. 1940년 수중탐험가 자크 쿠스토가 개발한 이 장비 덕분에 우리는 지구 생명체의 80%가 사는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바닷길을 밝힌 발명품도 있습니다. 바로 등대인데요. 2000여 년 전 로마인들이 만든 가장 오래된 등대는 아직도 스페인 해안을 지키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또한 전기로 불을 밝힌 최초의 등대로 기록돼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큰 환영을 받지 못한 발명품도 있습니다. 바로 영화 카메라인데요. 이를 발명한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조차 영화 카메라는 매우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영화입니다. 줄거리도 배우도 없이 1880년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것뿐인데요. 하지만 훗날 영화 카메라는 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고화질 카메라 기술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것들 대부분은 이 발명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품들은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또 어떤 발명품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 바로 방범기술인데요. 오늘 비교 분석해볼 방범기술은 주민 현장에 소개된 CCTV와 다큐S 플러스에 소개된 셉테드입니다. 평소 우리가 미처 몰랐던 CCTV와 셉테드에 숨겨진 과학 원리들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방범 기술은 CCTV입니다. CCTV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CCTV는 어떤 특정한 건물에서 유무선 텔레비전을 설치해 감시하는 영상으로 수신 대상 이외에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의 예방 및 억제 효과 등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서 국내 CCTV의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와 함께 비교해볼 방범 기술은 바로 셉테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기존의 방범 기술에서 보다 진보된 형태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셉테드, 과연 어떤 방범 기술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셉테드, 즉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요인을 찾아낸 다음 그것들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 설계인데요. 택배기사에 의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택배기사가 각 가정을 방문할 필요 없이 택배를 놓고 가면 주민이 찾아가는 형식의 양방향 우편함이 이 셉테드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무려 45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CCTV는 교통단속이나 범죄 예방, 범인 검거 등에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CCTV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지난 2012년 9월 향수 판매 매장의 CCTV 화면입니다. 매장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한 여성이 진열대 문을 열고 향수를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CCTV는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에서 나온 통계 또한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2004년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개설했는데요. 그 해를 기준으로 전후 8년을 비교했을 때 절도와 같은 계획적인 범죄는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CCTV 못지않게 이 셉테드의 방범 효과 또한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셉테드를 적용 중인 서울의 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특히 많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위 우범지대로 꼽히던 이 동네는 셉테드의 적용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을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잘 띄게 하고 또 칙칙하고 어두웠던 담장에는 예쁜 벽화들을 걸었습니다. 또한 담장 위에는 철조망 대신 조형물들을 설치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 3건 정도 범죄 신고가 들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신고 전화는 절반으로 줄었고 주민들의 안전 만족도도 70%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CTV라고 하면 보통 천장에 달려있는 작은 카메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 과학기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CCTV에 담긴 과학 원리,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CCTV 안에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PCB, 즉 인쇄 배선 회로 기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와 그 카메라에서 보내지는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녹화기, 또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모두 연결돼야 비로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CCTV가 완성되는 겁니다. 화면 기록을 통해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CCTV. 그렇다면 셉테드는 어떤 원리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장소와 범죄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장소나 침입이 매우 쉬운 장소, 혹은 영역성이 모호한 공간에서는 특히 범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범죄자들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공격성을 더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셉테드를 적용해 대문과 계단의 색을 환하게 바꾸고 담장 위에 예쁜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간단한 환경 변화만 주어도 범죄자의 공격적인 심리나 행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범죄 기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CCTV와 셉테드와 같은 방범 기술이 한 발 더 앞서 발전한다면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방범기술 CCTV와 세트들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요즘처럼 흉악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때에 방범기술이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안심이 되네요. 네, 앞으로도 얼마나 새롭고 또 진화된 방범 기술이 개발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다양한 발명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해 위대한 발명이 된 스토리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죠.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수학교육에도 로드맵이 있다? 나이별로 따져본 수학학습법과 수학교육에 대한 궁금증.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살아있는 곤충의 세계를 소개하는 몬스터 곤충전쟁이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을 개그맨 오정태, 김경진 씨와 함께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프로그램 지식실험 Q. 이번 방송에선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녁 8시 지식실험 Q.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만약 영화 아이언맨이 현실이 된다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모든 것.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름다운 국내 자연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스포츠를 통해 탐험해보는 다큐 극한도전 와일드 레이스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뇌과학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이번 시간은 호흡부터 언어까지 몸 전체를 관장하는 12가지 뇌신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녁 8시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놓치지 마세요.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지구상의 외계인의 흔적을 추적해보는 미스터리 다큐 외계인이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이번엔 왕국리 유적, 미륵사지 등 백제의 유적지를 소개하고 관련 역사를 살펴봅니다. 저녁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재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5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이번엔 운전기사로 시작해
사업 첫 해 10억 이상 매출을 돌파한 아이니드 장진수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채널 고정. 우주의 화려한 영상을 통해 우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우주가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사건과 우리 생활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빅 히스토리가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옥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이지영의 뮤직 톡톡.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 중 가장 커다란 크기를 자랑하는 튜바 연주자 이동화 씨. 그리고 실력파 인디 걸그룹 바버레치의 음악과 그들의 음악 세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밤 10시 이지영의 뮤직 톡톡. 놓치지 마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원로 코미디언 남보원 씨의 일상과 추억담을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720만 동포사회 소식과 함께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가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와 함께하는 시네마 레인보우. 이번 시간은 영화 신작은 물론 얼음호수를 주제로 영화 배트맨 비긴즈, 러스트 앤 본 등에 나타난 영화 속 날씨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밤 11시 5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눈 깜빡하는 사이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도 그랬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되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재미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자,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만을 소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